이제 또 본론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중재예요. 우리가 고통에 빠진 아이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줄 것인가. 그치? 그냥 그대로 아 그래 네가 슬펐구나 속상했구나 하고 끝난다면 네. 이 아이는 나는 정말 속상하고 슬펐구나 내가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할 게 없네 혹은 네. 너 속상하고 슬펐구나 엄마가 가서 야단쳐줄게 그냥 이놈의 자식 그냥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친구에 대한 반항과 적개심이 들면서 뭔가 응보적인 거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처벌을 받는 거구나 거기에 대한 아주 당연시함을 갖게 돼서 그게 폭력적이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누구의 고통을 듣더라도요. 그 사람이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가. 그 밑에 어떤 욕구가 좌절됐는가. 네. 그 욕구를 다시 좀 충족시키려면 우리 아이나 혹은 그 아이가 상대에게 무엇을 원하는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단 그 상대도 욕구가 있어요. 그 상대의 욕구까지 돌보면서 무엇을 요청하도록 지원할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와. 네. 네. 제가 교육을 하면서 만난 아이가 있었어요. 네. 그 아이가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 학교 생활하면서 되게 학교 생활 적응이 되게 좀 어려워하는 그런 아이였었고 여자아이였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여자친구 아이하고 얘기를 나눌 수가 있게 됐어요. 물론 그 엄마 옆에 계셨고요.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했어요. 학교를 다닐 때 재미가 없어? 그랬더니 재미가 없대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곧 시무룩해졌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학교에서 좀 있고 싶지가 않았어?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얘기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듣고 만약에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선생님이 좀 도와주고 싶은데 넌 어때? 그랬더니 좋대요. 그러면서 아이가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똥똥하다 그래요. 아주 작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볼 때 그 아이는 정말 똥똥하지 않았어요. 되게 예뻤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모든 아이들은 정말 예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아이들은 친구들끼리는 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엄마가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저를 최고로 이쁘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학교 들어갔더니 애들이 다 가르쳐줬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네. 그 아이도 어쩌면 주변의 피드백들이 부모님의 피드백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고요. 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어른들의 피드백에 굉장히 신뢰를 갖지만 네. 나중에 보면 엄마 아빠가 하는 칭찬은 다 뻔한 거잖아요. 네. 아이들은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냐면 또래 친구들. 집단, 이제 맞아요. 친구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친구들이 너한테 그 얘기를 할 때 다시 뚱뚱하다고 얘기할 때를 다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네 마음이 어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슬프대요. 슬프지? 그쵸. 그래서 네. 물어봤죠. 슬퍼? 자, 왜 이 감정이 들까? 어머, 그 친구들 너무 나쁘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런 친구들 만나면 절대 지지 말고 너도 같이 싸워. 그죠?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선생님이 니네 선생님한테 전화해 줄게. 그 엄마한테 선생님이 전화해 줄게. 그 친구가 잘못한 거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4번. 많이 슬펐다는 거지? 왜냐하면 너도 네 외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평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너를 좋아해주고 너랑 같이 놀고 즐겁게 지내고 싶어서 그랬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 몇 번을 선생님 택하시겠어요? 태연쌤은? 정답은 뭔지 알 것 같은데. 정답은 뭔지 알 것 같죠? 뭐 순간적으로는 만약에 저희 아이가 그런 걸 듣고 왔다면 막 1, 2, 3번 중에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욱하는 마음에. 그렇죠. 네. 자, 좋아요. 네. 그게 처음에는 아주 통쾌할 거예요. 네네. 너 엄마가 그렇지. 그 집 엄마한테 누구야? 전화해 줄게. 이름 누구야? 자, 그래서 했어요. 했다고 해볼게요. 너무 네. 화가 나서 했죠. 안녕하세요. 네. 네, 태은 어머니. 저 재현이 엄마인데요. 네. 그 집 아이가 우리 아이한테 뚱뚱하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사실이잖아요. 해보세요. 아니 뚱뚱한 걸 뚱뚱하다 그런 거지 애들이. 자, 그런 걸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 네. 혹은 우리 아이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하던데 오히려 그 집 아이가 우리 아이를 괴롭혔다던데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우리 아이 그런 적 없는데 오히려 거기 재현쌤 아들이 저희 딸을 그렇게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너 살 빼. 그치. 아니면 너도 똑같이 무시해.
너는 누구랑 치래? 너 걔랑 놀아. 뭐 이런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네네. 우리가 우리 아이가 혹은 그 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의 원인을 슬픈 그 감정의 원인을 그 아이를 놀린 그 친구 때문이라고만 믿게 되면 그 친구가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회복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1번, 2번, 3번의 그 보기는요. 그걸 선택했을 때 이 아이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함정이 있어요. 엄청나네. 그죠. 4번은 근데 보면 내가 슬펐어요. 아, 너가 슬펐구나. 왜냐하면 너가 지금 이대로도 얼마나 예쁜지 친구들이 좀 알아주고 그리고 너도 같이 즐겁게 놀 수 있기를 좀 바랬어. 그래서 슬프니?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많이 슬퍼? 이걸 물어보는 거야. 너의 그런 욕구 때문에 슬픈 거지. 그렇죠. 외부 다른 사람 때문에 너가 슬픈 게 아니라는 그거네요.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자기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어떤 행위를 선택할 수 있게 돕는 과정이에요. 저는 여기에 중재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다면 자, 위로하기밖에 안 돼. 어우, 네가 슬프구나. 뚱뚱해, 그다음에 어떡할까요? 너 매력 있어. 그렇죠. 아니면 위로를 막 하는 거죠. 생각을 바로잡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가 얼마나 예쁜데 선생님이 볼 땐 네가 정말 너무 예쁜데 그 친구들 눈이 잘못됐나 보다. 좋은 말인 것 예쁜 애야. 같은데 마음이 썩 좋진 않아요. 그렇죠. 네. 걔가 원하는 건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관계 속에서 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런 위로와 맞장구와 혹은 뭐 해코지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중재할 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네 라고 하면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가서 너가 지금 친구들이랑 잘 놀고 싶고 네 있는 그대로도 친구들한테 좀 사랑받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뭐를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자기네 학교가 요즘에 고무줄 놀이를 많이 하는데 자기 고무줄 잘할 수 있대요. 집에서 여동생이랑 많이 해서 자기가 지금 이 몸으로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대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요청해보고 싶어? 지금 떠오르는 친구가 누구야? 그랬더니 혜원이요. 아, 혜원이한테 얘기하면 좀 들어질 것 같아? 네.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생각해보자. 이때 얘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네.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반하더라고요. 그 말을 한 사람도 혜원이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도 혜원이래요. 아,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그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한번 추측해볼래? 아니면 생각해볼래? 그 친구는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뭔가를 좀 달라 그랬는데 자기가 주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친구도 평소에 너랑 서로 이렇게 좀 잘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런데 그 순간에만 좀 그런 것 같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것 같대요. 평소에는 자기랑 친하대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게 뚱뚱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네. 이제 본질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네. 아, 그러면 그 친구의 마음도 좀 이해하면서 너가 그 친구한테 좀 부탁을 해본다면 어떤 부탁을 해보고 싶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쓰고 남은 다음에 자기 물건을 빌려주고 싶대요. 그리고 그 친구도 자기가 고무줄을 잘하니까 뚱뚱하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랑 같이 고무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대요. 같이 하고 싶대요. 그래서 언제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학교 운동장 뒤에서 고무줄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 그걸 그 친구한테 얘기해 볼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는 두 아이를 모두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한 아이만 만날 수 있었지만 네. 같이 상대방의 아이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걔가 잘못한 거야라고 응보적으로 접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서도 이 두 아이가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냥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연습을 통해서 이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게 보세요.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제 이게 우리의 자녀라면 어떤 이슈가 될지 이게 좀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녀면 더 객관적이기가 쉽지 않은 것 쉽지가 같아요. 않죠. 네. 제 아이의 사례를 한번 제가 대볼게요.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 2학년이었나? 예, 2학년이었네요. 정확하게. 네. 학교에서 내려오더니 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그 학교에서 내려오면 그 뭐 천천히 이런 표말 같은 게 쇠로 된 동그랗게 붙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누가 욕을 써놨어요. 그래서 누구 욕을 써놨어? 그랬더니 진수 욕을 거기 누가 써놨대요. 아 그래? 누가 그랬을까 했더니 모르겠어요. 바보 똥개 멍청이 뭐 이렇게 막 써놨대요. 아 좀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이러면서 아이가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진수라는 아이의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누구누구 엄마 이거 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는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좀 말하긴 불편한데 좀 그 집 애가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방금 전까지 우리 아이가 엄마 다른 사람이 진수욕을 써놨다 이렇게만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네. 제가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이 글씨가 맞는 거예요. 네. 저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수는 진수대로 화가 난 거죠. 제 아이가 썼다는 확신을 갖고 네. 있었고 제 아이는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었고 완전히 갈등 상황인데 제가 제 아이가 학원이 끝나서 돌아올 때를 그 버스 내리는 데 가서 기다렸어요.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났죠. 이 자식이 거짓말까지 했구나. 그래서 내리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선 별로 제가 원하는 모습대로 행동하지 못했어요. 아이도 많이 야단쳤고요. 네. 너가 그랬는데 거짓말했는데 막 추궁을 했고요. 네. 옳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제 마음 때문에 제가 좀 아이가 왜 그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시간이 좀 지났고 제가 이제 중재도 배웠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중재를 해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제 아이의 이슈이기 때문에 제 아이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될 거고 네. 그 아이의 편을 들고 싶지도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제 스스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 아이한테 전화를 했고요. 그 아이가 우리 집으로 올 수 있도록 엄마한테 협조를 구했죠. 네. 그래서 그 아이와 제 아이가 의자 2개를 놓고 있었고 저는 그 앞에 가운데 의자를 놓고 양쪽에 아이들을 앉혔어요. 이게 중재 새 의자예요. 네. 중재자를 가운데 놓고 맞은편 한 사람과 두 사람을 이제 마주보고 있는 그 자세죠. 네. 그래서 제가 우선은 A, 제 아이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지 않고 피해자라고 여겨지는 네. 뭔가 좀 당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아이, 진수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관훈이를 믿었는데 관훈이가 나한테 거짓말도 하고 본인이 했으면서 자기가 안 했다고 거짓말했어요. 맞아. 그래 얘가 거짓말했지. 이렇게 하는 순간 제 아이는 굉장히 좌절할 거예요. 네. 이 순간에도 누구의 편을 들지 않으면서 오로지 지금 진수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나 무엇 때문에 그 감정을 느끼나요. 그래서 정말 많이 실망했겠다. 너가 친구로서 서로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정말 믿고 싶었을 텐데 그게 이 친구가 썼다는 걸 알았을 때 많이 실망했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아이한테 들어봤어요. 왜 그랬는지 한번 얘기할 수 있겠어? 이 말을 듣고 어떤지? 그랬더니 자기가 장난으로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으로 했어? 네, 장난으로 했대요. 그래서 지금 많이 당황됐어? 겁도 나? 친구가 이렇게 많이 속상하는 거 보니까 너도 정말 미안하니?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네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좀 친구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쵸. 이제 서로가 네. 뭐가 원하는지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진수한테. 진수야, 지금 친구가 뭐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어? 들은 대로 한번 얘기해 볼래? 그랬더니 재미로 그랬대요. 그리고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러진 않았대요. 그리고 저한테 미안하대요. 그래서 맞니? 그랬더니 맞대요. 그런데 이제 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자, 진수는 뭐 때문에 실망했다고 얘기했는지 너 들은 대로 얘기해 볼래? 그랬더니 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수는 나를 믿었고 또 믿고 싶었는데 내가 했다는 걸 알고 실망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서로가 맞니? 물어봤어요. 두 아이가 모두 맞다고 했어요. 지금 저는요. 네. 너가 잘못한 거야. 너 진수한테 잘못했지? 사과해. 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 진수야. 얘가 괜히 그런 건 아니었을 거야. 너가 뭔가 또 잘못한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묻지 않았어요. 네. 오로지 각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리해 주는 거는요. 너가 친구 사이의 신뢰, 믿음이 중요했기 때문에 서운했겠구나. 실망했겠구나.
아, 너는 나쁜 의도 없이 그냥 장난을 한번 친 거였는데 가벼운 그 마음에 대해서는 친구가 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길 바래서 지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구나. 거기까지만 해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친구를 서로 믿을 수 있으면서 재미있게 놀려면 그죠? 장난치고 싶었고 믿고 싶은 아이가 네. 있었으니까 두 사람의 모든 욕구가 다 드러나야 돼요. 앞으로 너네가 내일도 학교에서 볼 건데 어떻게 놀면 서로 믿을 수 있고 서로 재밌게 놀 수 있을지 하나의 아이디어만 얘기해볼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제 아이는 지옥 탈출, 놀이터에서 하는 지옥 탈출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어떻게 우리로 따지면 술래잡기 같은 거예요. 그거를 하고 싶다 그랬고요. 진수도 거기에 동의했는데 대신 술래는 너가 먼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제 아이가 미안했는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한번 제안을 했죠. 너네 둘이 서로의 마음을 화해하는 것을 엄마가 좀 확인하고 싶은데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어? 그랬더니 두 아이가 안 왔는데요. 놀라운 건 진수가 울었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너가 정말 마음이 아팠구나. 그랬더니 마음이 아팠대요. 그런데 지금 괜찮대요. 와. 그러면서 울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이제 누구가 친구와 다투고 왔을 때 우리 형제들이 아이들이 서로 헐뜯고 비난하면서 엄마 형 혼내줘. 엄마 동생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구의 편을 들지 않으면서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포커스를 둘 수 있다면 네. 나는 가운데 입장에 서겠다. 나는 양측의 말을 들어보겠다. 나는 각자가 갖고 있는 좌절된 욕구가 뭔지 한번 들어보겠다. 뭘 네. 원했는지 들어보겠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어떤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도와주겠다. 그것만 한번 기억해 보시면 네. 요 네 가지 법칙에 맞춰서 우리가 아이들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네.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너무 좋네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애들 문제를 사실은 막 휘젓는 게 네. 막 정리해주고 하는 게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같고 야 너가 잘못했어 너 네. 사과해 뭐 이러고 네. 끝내는데 아이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이슈고 네. 네 그것 때문에 또 울기까지 할 정도로 네. 애들 마음이 상한 이슈라는 거거든요. 네. 네. 지혜롭게 현명하게 풀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또 네, 엄마에게도 너무 중요한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 고백을 하자면 이게 엄마로서 얼마나 도전적이고 힘든 일인지를 좀 먼저 말하고 싶어요. 네. 제 아이는 그 9살 때 그때 한창 ADHD 진단을 받아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제 아이지만 제 아이의 편을 들기가 참 힘든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늘 죄인 같고 뭔가 위축되어 있는 게 제 모습이었었어요. 네. 그런 제가 우리 아이를 막 나무라지 않으면서 너 엄마가 몇 번을 얘기했어. 친구한테 그러지 말라. 너 힘든 자식 오늘 반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가운데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죄책감이 올라오는 일이기도 했어요. 네. 아, 내가 지금 저 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도 형편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무슨 중재를 하겠다고 이런 제 안에서 네. 막 비난의 목소리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저는 제가 배운 걸 좀 믿었고요. 네. 좀 도전해봤죠. 네. 그래서 내 아이를 야단치지 않으면서도 혹은 내 아이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옳은 걸 가르쳐줄까. 네. 어떻게 내 아이가 저 친구와 다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힘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실패도 참 많았지만요. 네. 이런 아주 긍정적인 결과들이 계속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끔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너무 심각하지 않은 일로 아주 작은 이슈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주지 말고 아이들의 답을 한번 기다려봤으면 좋겠어요. 애들이요 얼마나 지혜롭고 창의적인지 몰라요. 아우 막 설레이네요. 네,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애가 이제 싸우기 시작했는데 네. 뭐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라고 그냥 뭐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내가 중재를 지혜롭게 잘 네. 해야겠구나.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지난주에 그랬죠? 이거 내 거야. 네. 내 거야. 네. 그럼 뭐예요? 너 거니까 지키고 싶어?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네 물건이니까 너가 마음대로 선택했으면 좋겠어? 너 하고 싶을 대로 하고 싶어? 그러면 저 친구 물건을 볼 때 저 친구는 어떨까? 저 친구도 자기 거니까 자기 거대로 하고 싶겠지? 너도 그렇고 저 친구도 그렇지? 어떻게 하면 될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네 건 네가 갖고 놀고 제 건 제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세요. 네. 그럼 내 건 내가 가질 거야. 제 거는 제가 가지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럼 그거를 친구한테 가서 얘기해 볼래? 이야,
조금 더 커야겠지만 네네. 네.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네 거 같은 소리 하네. 엄마가 사준 거지. 그게 왜 네 거야? 이리네. 친구한테 좀 양보 좀 해. 집에 놀러 왔는데. 이 방식은요. 아이를 돕는 게 아니라 매번 우리가 개입해서 해결해 줘야 돼요. 매번. 참, 제가 도랑이 빠질 뻔했는데 구원해 주셨네요. 네. 저 맨날 선생님 거야, 아저씨가 떼끼한다 막 그랬거든요. 저도 많이 그랬죠. 저도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좀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많이 보고 또 어른들을 이렇게 중재를 도와드리면서 이게 조금만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한번 해놓으면 그 다음엔 본인들이 스스로 해나가기 때문에 네. 예, 좀 아이들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아이가 싸울 때 어떻게 해결할까? 이건 정말 엄마들 간의 관계까지도 이어지고 네. 뭐 더 그러면 뭐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학교에 막 소문도 날 수 있는 그쵸.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네. 엄마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꼭 듣고 네.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너무 귀한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 즐거웠어요. 네, 꽃피는 봄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텐쌤 조심히 가시고요. 네. 맘스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까지나 소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